2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소형주 강세가 훨씬 더 눈에 띄는 시장이죠. 코스닥은 강하게 움직이면서 58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580선이 그만큼 단단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 상반기에 58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핵심 이슈입니다. 사실 대형주보다는 지금 훨씬 더 투자 심리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합니다. 191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1,9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후반 들어서 급반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강한 모습이죠. 오늘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추세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반등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580선을 돌파하면서 581선까지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매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코스닥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중 차트인데 월중으로 8%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한 것이죠. 520선에서 580선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코스닥 시장이고요. 수급을 보면 왜 이런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00억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2배가 넘는 규모의 매수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억 이상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600억 이상, 63억 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0.6%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가 1.2%대 강세, 네이버는 종가로 가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늘어나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조정, 삼성생명도 오늘 역시나 조정, 기아차 역시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 중에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6% 이상 급등세, 셀트리온이 2%, 동서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9%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CJ ENM, CJ 오쇼핑 등도 강세입니다. 환연하게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부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5%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만 6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영업이익 2천억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증에서 라인 가입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평가 속에서 네이버 실적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포스코는 약세인데 기관의 매도가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대 매도가 큰 폭으로 나왔고요. 3% 이상 떨어지면서 27만 3,500원대. 포스코는 정말 이 30만 원대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29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금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비트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포스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포스코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를 발표했던 JP모건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융주들 전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의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9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급 역시 얽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CJ CGV가 약세입니다. 대형 극장주들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약세인데요. 중국의 최대 체인 극장인 완다전선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선정거래소에서 곧 상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머지 글로벌 체인들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CJ CGV도 나흘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8,500원까지 내려가면서 큰 폭으로 약세는 아니지만 일단 글로벌 극장 체인이 상장한다라는 것 자체에 일단 중국 쪽에서의 우려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특집으로 또 보여드렸었는데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급등입니다. KG 이니시스가 1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가 5%,
10%, CNC, 다날, 한국사회보결제 같은 종목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장 방안을 오늘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가장 큰 정책 관련주로 연초부터 테마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죠. 오늘 KG 이니시스가 가장 강력한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 카카오가 오늘 상승하는 것도 하나의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한스바이오메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오늘 19,800원까지 오르면서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환매 성격이 강해지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테마주들 가운데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2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반도체, 휴대폰, 장비 부품 업종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와운의 이호근 파트너, 코스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적 호존주에 관심을 가지자.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만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코스피, 아직도 대형주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급 양호주를 압축 매매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3명의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순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우려와는 달리 플러스권에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1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10시 20분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가 싶었더만 이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쉬어가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금일 아시아 증시가 강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의 강세에 편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오개티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코스닥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입니다. 오늘 580선은 안착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581선까지 돌파하는 코스닥 움직임 상당히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물까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해 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시장 마감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15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정말 코스닥 강합니다. 쉬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580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80선을 돌파하고 590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개별 종목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인지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는지 확인해보죠. 네, 일단 금일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한다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마감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192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른다든가 내린다든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하락에 대한 이유도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이유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업종군이 있다면은 바로 화학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화학업종이 다시 한번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해서 수혜를 받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주와 해운주가 그에 속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오늘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4분기 실적이라는 것이 보통 4분기 실적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4분기에는 원래 일회성 비용이 많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부분이 잘 지나간다면은 오히려 1분기 때 실적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만 무난하게 소화한다면은 다음 1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본다면은 금일 눈에 띄는 종목 업종군 종목군이 있다면 바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는 결과론적으로 이틀 전에 일어났던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이 불발이 되면서 한쪽은 수혜, 한쪽은 피해가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대모비스는 이내 다시 냉정함을 찾아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을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단순히 이틀 연속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분 구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급락을 했다는 것은 펀더멘탈과는 다소 무관하게 급락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일단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위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판매 호조세가 나타났었고요. 여기다가 중국 공장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엔진 공급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강세로 마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 내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것이 바로 CGL 제일제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부문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시멘트는 법정 관리를 조기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4% 이상 강세를 보였던 하루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네이버입니다.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따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KL은 성장성에 대한 전망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영종도 카지노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카지노 리조트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GKL이 2%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일동제약은 녹십자가 M&A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동제약의 2대 주주가 바로 녹십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4%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띈다면 바로 LS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2.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인데 니코동 제렌이라든가 엠트론 등의 계열사들이 실적 하향세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LS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됨에 따라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하한 조정되면서 결국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오늘 신저가 행진을 이어나갔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일단 지금 나흘째지요. 큰 폭의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알려주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의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1.71% 상승한 17,082.5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최근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17.89엔선으로 엔 약세 기조가 다시금 나타나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본에 대한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일본은행 총재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증시의 기대감들 또한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일본에 대한 상승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17,000선을 다시금 돌파한 만큼 17,50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또한 1.76% 상승한 3,279.2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세에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IPO 재개에 따른 우려감이 커졌었지만 중국 인민은행에서의 통화정책
그 단기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중국 증시 또한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3,250선 위에서의 강한 상승세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 속에서 아시아 증시의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국제영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갑니다. 코스닥 시장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금요일 드디어 코스닥의 58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581포인트 순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종목 위주로의 가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572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417종목인데요.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포인트는 거의 1% 넘게 급등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음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 강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많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가는 모습이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그리고 결제주가 포함된 핀테크 관련주, 두 번째는 3D 프린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하나를 더 뽑자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를 기관에서 무려 200억 넘게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6% 이상의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 관련된 인터넷 은행 관련된 그런 이슈 또한 나오면서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서 KG 이니시스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등의 아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D 프린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3D 프린트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TPC가 장중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임주라고 놓고 본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 비리 5% 이상의 강한 상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5%대의 강한 상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소프트맥스와 액터즈 소프트까지 오늘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성장성이 가장 큰 산업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요즘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러한 여파로 한스바이오메드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BC월드 제약 또한 12%의 급등, 그리고 휴메딕스도 10%의 급등, 하이로닉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유한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틈새 시장으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창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테마주로도 엮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화재로 인해 건물 6층 이상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 또한 나오면서 오늘 한창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보성파텍도 3% 이상의 상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상세를 보였다는 점이 금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3시 10분 지났습니다. 환율 동향 짚어봐야 되죠. 오늘 드디어 조금의 반등이 나타납니다. 큰 폭은 아니고요. 달러당 1,084원 30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트레이드증권 국제영업팀 박성진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떤 분위기였나요? 예, 전일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그 미국 달러가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하였습니다. 지난달 그 소매 판매가 연말 쇼핑 시즌임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소매 판매 부진은 상당히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4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전일 ECB 드라기 총재의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었고 유럽 사법재판소의 법무관이 ECB의 국제 매입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적법하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 발표로 유로화가 다시 반등하면서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였고, 엔화는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금일은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그 상승을 마감하면서 엔화의 그 일봉상 61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세계은행의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장 초반 상승 출발하였고, 금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2.0%의 금리를 동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는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엔화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 원화도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박성진 부장과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먼저 코스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코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별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은 조금 달랐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팔고 샀는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고요. 바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내내 코스피는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수급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안에 내용을 살펴본다면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여기다가 기관들의 매수가 대부분 기타 법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렇게 기관들의 매수세에 우리가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살펴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KTNG, 우리은행, 금호석유 순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시총 상위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들, 물론 대형주는 맞습니다만 시총 상위주라고 보면 좀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다른 모멘텀의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나 매도하는 종목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를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내에서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와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등을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네이버입니다. 전체적으로 400억 이상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현대모비스와 제일모직, 삼성전자, SKCNC 등 대부분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금일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포스코가 1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포스코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고요. 이외에도 삼성생명과 기아차, 삼성카드, 대한항공 순으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확인해 보기 전에요. 선물 시장 상황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선물 시장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닥 특징주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났죠. 어떤 종목들 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일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무려 686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그 특징적인 종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카카오를 무려 237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음 카카오를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일단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게임빌, SN 컴투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 시스터즈를 38억 원 매도를 했고 OCI 머티리얼즈를 23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인바디 순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특이한 그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은 오늘 50억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9억 원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파트론, 웹젠, 인터플렉스, 미디어플렉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매도는 오성, LST를 48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파라다이스, 한국사이버결제, 컴투스, KG 이니시스 순으로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선물 시장이 지금 상승 마감이 돼 있습니다.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선물 시장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네, 우리 선물 시장은 오전장 중에 금통의 금리 결정을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취하다가 금리에 대한 동결 의견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이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좀 거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방향성 전환을 했고요. 종가가 고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장중 매도했던 부분들을 걷어냈기 때문에 다시 중립 구간에 들어갔고요.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들의 포지션 자체가 중립선 구간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립권 내에서 박스권 흐름 246을 기점으로 한 박스권 흐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박스권 탈피를 여전히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지만 박스권 흐름이 아직도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일 하루 남은 거래일 역시도 246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상단권 248포인트, 하단권 245포인트를 기점으로 한 박스권 매매 전략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외국인 투자들은 포지션 중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내일 외국인 투자들의 신규 포지션 방향성을 확인하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상당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어떻게 놓고 보면은 지금 구간이 가장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을 하면은 차익 실현,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한다지만은 지금처럼 횡보장에 놓여 있다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오늘 국내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었는데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예상치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외에 이제 많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그리스 총선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일정의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이유도 하락의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다소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루한 움직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잘 나가는 곳에 그냥 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실적 개선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전략도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강세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580선을 올라섰기 때문에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580선을 다시 돌파하고 나서 앞으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좀 쉬어갈지 여부와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코스닥이 어느덧 581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이 520선이었는데요. 쉼 없이 꾸준하게 오면서 무려 6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존에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3년차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극대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승한 종목이 500여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400여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돌기보다는 일전 특정한 업종 쪽으로만 어떤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 일단 코스닥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는 말에 일단은 붙으셔야 되는 게 조금은 맞을 것 같긴 하지만은 580선을 돌파하고 쉼 없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 번의 쉼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방은 열어두되 하방은 조금 짧게 잡으시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손절가는 짧게 잡으시고 수익은 열어두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유안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 오늘 시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옥투자 오중시 마감 중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닥이 정말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80선까지 오늘 돌파하는 상황, 이런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경제TV와 함께 많은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